안녕하세요. 경기도 광주에서 요리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20살 초반부터 지금까지 입에 풀칠하며 먹고 사는 게 팍팍해서 남의 일에는 관심을 두지 못했는데 최근 들어 여유가 생기면서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지더군요. 가게 일이 바쁘기도 하고 이 나이가 돼서 밖으로 나가 놀기는 힘들어 유튜브를 통해 다른 분들의 사연을 들으며 사람들의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연을 들으면 들을수록 남일 같지 않은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대학교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이나 저나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 꽤나 잘하기로 유명한 모범생들이었죠. 저희 부부뿐만 아니라 저희가 다녔던 대학교 자체가 그런 사람들만 오는 명문대였습니다. 한평생 모범생으로 살아왔던 남편과 저는 대학생 시절 덜컥 혼전 임신을 하고 말았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저희는 저희 미래가 아닌 제 뱃속에 있는 아이를 먼저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과 저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사는 처지라 일단은 부모님들의 허락을 받는 게 우선이었어요. 엄마, 나는 이 아이 낳고 싶어. 허락만 해준다면 아이 낳고 키우는 건 우리가 알아서 할게. 아이 낳고 도와달라고 안 할 테니까 대학 졸업만 할 수 있게 해줘. 너희 둘 다 정말 미쳤니? 그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이게 무슨 짓이야? 너네가 부모 도움 없이 지금 애를 낳고 키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애 낳고 싶거든 엄마랑 연 끊고 이 집에서 나간 후에 애 낳아라. 그리고 너 다시는 엄마랑 아빠 얼굴 볼 생각하지 마. 저희 부모님을 먼저 설득을 시키려고 했지만 저희 부모님은 끝까지 아이를 지우라고 하셨습니다. 부모님에게 허락을 받지 못했지만 어떻게든 아이를 낳기 위해 버티고 있는데 부모님은 강제로 저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셨습니다. 당장 옷 입고 일어나. 엄마 친구 형부가 산부인과 의사셔서 말 잘 끝내놨으니까 엄마랑 아빠랑 가서 애 지우자. 태민이한테는 엄마가 연락해 둘게. 나 이 애 못 지운다고 했잖아. 엄마는 나를 낳아놓고도 애 지우는 게 그렇게 쉬워? 부모라는 사람이 어떻게 애 지우라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할 수가 있어? 부모니까 할 수 있는 거야. 나는 네 뱃속에 있는 애 엄마가 아니라 네 엄마니까 할 수 있는 거라고. 나는 내 새끼 인생 망치는 꼴 내 두 눈 뜨고 보고 싶지 않아. 엄마는 저를 위한 선택이라고 하셨지만 저에게 엄마의 선택은 제 인생 최악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날 강제로 산부인과로 저를 데리고 가려는 엄마의 손을 뿌리치고 남편이 있는 곳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비록 친정집에는 허락을 받지 못했지만 남편 집에서라도 허락을 받아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모의 반응도 저희 엄마와 별반 다를 게 없었습니다. 은정이 너는 당장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내 아들 인생도 인생이지만 네 인생도 네 뱃속에 있는 애 때문에 망쳐서 되겠니? 솔직히 말해서 너희 둘 다 그냥저냥 하는 애들이랑 똑같으면 모르겠다만 너희 둘 다 머리도 좋은데 왜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려고 하니? 엄마, 부모님들이 허락을 안 해준다고 해도 우리는 이 아이 낳을 거지만 엄마만이라도 허락을 해줘야지 우리도 이 아이 맘 놓고 낳을 수 있어. 제발 허락해줘. 미쳤니? 은정이 부모님도 허락 안 하는 걸 내가 미쳤다고 했죠? 나는 은정이 부모님들한테 욕먹고 싶은 생각도 없고 애 낳은 너희 뒷바라지 해줄 능력도 없다. 낳으려거든 일단 그 애는 지우고 나중에 결혼한 후에 낳아라. 은정이 부모나 나나 사람들이 못돼서 애를 지우라는 게 아니니까 너희 둘 다 부모 원망은 하지 말았으면 하구나. 애를 지우기 싫어 집에서 도망쳐 나와 울고 있는 저를 보고도 저희 부모님과 마찬가지로 애를 지우라고 하는 시모에게 너무나도 서운했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이 너무 무서워졌었죠. 남편과 저는 결국 부모님들의 말대로 부모님들과 연을 끊고 저희가 모든 것을 알아서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집을 나올 때 저는 집에 작은 쪽지를 하나 남기고 나왔습니다. 엄마 말대로 집 나가서 애 낳을 테니까 앞으로 다시는 나 찾지 마.
나는 내 뱃속에 있는 내 아이 지켜야겠어. 모아둔 용돈을 들고 집을 나온 남편과 저는 주변 친구들에게 사정을 말하곤 돈을 빌려 작은 단칸방 하나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학생이었던 남편은 학교를 휴학하고 저와 뱃속에 있는 아이를 먹여 살리기 위해 일터로 뛰어들었어요. 남편이 저를 단칸방에 두고 처음 일하러 가던 날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은정아, 우리 비록 지금은 단칸방에서 지내야 하지만 내가 꼭 다시 너 예전 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줄게. 힘들어도 조금만 참아. 우리 이제 부모니까 아이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희생하자. 지금은 자식을 위해 부모의 삶을 무조건적으로 희생하는 게 옳은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 저에게는 그 일이 아주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위해 집에서 뛰쳐나오기는 했지만 남편이 일하러 갈 때마다 낡은 단칸방에 혼자 남아 있을 땐 엄마도 보고 싶고 부모님도 없이 아이를 낳는다는 게 너무 무서워서 울기도 참 많이 울었습니다. 어떻게든 버텨내 부모님들도 없이 남편과 제 힘으로 아이를 낳고 난 후였습니다. 아이가 2살쯤 됐을 때 남편이 제게 함께 일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 물었습니다. 은정아, 은율이 어린이집 보내고 나랑 같이 일 시작해보지 않을래? 아무래도 혼자 일하는 것보다 맞벌이로 일하는 게 돈 모으기가 더 쉬우니까 너만 괜찮으면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같이 일하면 나도 좋지만 솔직히 집에서 애만 키운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대학 졸업도 못하고 경력도 없는 애엄마를 받아주는 회사가 있을까? 회사 말고 내가 모아둔 돈이랑 대출 조금 해서 가게 차려볼래? 일하면서 오다 가다 봤는데 괜찮은 자리가 하나 났더라고. 거기서 밥도 팔고 술도 팔면 잘 될 것 같아서 말이야. 남편은 저에게 식당 창업을 제안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2년이 지난 후라고 해도 저희 둘 다 어리기도 했고 평생 공부만 하던 남편과 제가 다른 것도 아니고 식당 일을 잘 해갈 수 있을지가 걱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믿져야 본전이라고 아이와 잘 먹고 잘 살려면 뭐라도 해야 했던 저희는 큰 액수의 대출금을 껴서 밥과 술을 파는 식당을 차렸습니다. 은정아, 준철이한테 연락 왔는데 우리 엄마는 아직 나랑 당신이랑 우리 아기 볼 생각이 없으시다고 하셨다네. 장인 어른이랑 장모님은 지금 어떻게 지내시는지 한번 알아봤어? 우리 엄마랑 아빠는 어떻게 지내는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나서서 알아볼 필요가 없어. 왜냐면 우리 부모님들은 나를 찾으시고 싶으셨으면 벌써 찾으셨을 테니까. 나랑 제일 친한 희민이한테도 연락을 안 하신다잖아.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한테 미련 갖지 말고 우리한텐 부모님 같은 건 없다고 생각하고 살자. 우리 지금 가게 일도 힘든데 그런 일까지 신경 써야겠어? 남편은 종종 부모님들의 안부를 궁금해했습니다. 저도 부모님들이 궁금하기는 했지만 굳이 부모님들의 생각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부모님들만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걸 느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아이 키우는 것도 힘들고 가게 일하는 것도 힘든데 우리를 버린 부모까지 생각해서 뭐하나 싶었습니다. 저는 부모님들을 그리워하는 남편의 감정을 어떻게든 차단시켰습니다. 제가 부모님 이야기를 하는 걸 극도로 꺼려하자 남편은 어느 날부턴가 부모님 이야기를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이고, 사장님이랑 사모님, 여기가 두 분의 첫 집이라면서요. 축하드립니다. 여기 들어가셔서는 더 잘 되시고 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식당을 차린 지 10년 만에 남편과 저는 저희 명의로 된 70평대 아파트를 하나 구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식당을 차린다고 빌린 대출금은 식당을 오픈한 지 2년 만에 모두 갚을 수 있을 정도로 가게는 잘 됐고 동네에 입소문이 나서 저희 가게는 나날이 매출이 늘어만 갔습니다. 가게를 차린 지 10년 만에 큰 평수의 좋은 아파트를 구매하자 그 소식이 어떻게 부모님들 귀에 들어갔는지 부모님들이 저희를 찾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부모님들 앞에 당당히 나타나도 될 정도로 잘 됐으니까 용기 내서 부모님들 찾아뵙는 게 어떨까? 은율이 아기 땐 우리가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찾아뵙지 못했지만 지금은 다르잖아. 당신은 아직도 장인어른이랑 장모님이 미워? 난 아버지 돌아가실 때도 못 가서 엄마한테 너무 죄스러워. 10년 동안 부모님 이야기를 꺼내지 않던 남편이 삶의 여유도 생기고 부모님 소식도 간간히 들리자 다시 저에게 부모님 이야기를 꺼냈었습니다. 당신 말대로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부모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엄마랑 아빠가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하긴 하네. 엄마랑 아빠가 나를 그렇게 쫓아내셨어도 지금 은율이 보면 많이 좋아하실 텐데 그런 생각도 들고 말이야. 긴 고민 끝에 저희는 집을 뛰쳐나온 지 12년 만에 양가 부모님들을 찾아뵙기로 했습니다. 일단 먼저 저희 친정집에 들렀습니다. 10살이 되어버린 외손주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서자 부모님은 통곡을 하셨습니다. 왜 이제야 나타났니? 엄마랑 아빠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왜 이제야 나타났어? 이 험한 세상에서 둘이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엄마가 미안하다, 은정아. 엄마는 가장 먼저 저를 안고 눈물을 펑펑 흘리셨습니다. 자존심이 세신 분들이셔서 그런지 나서서 저를 찾지는 못하셨지만 저를 애타게 기다리신 듯 했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네가 금방 다시 돌아올 줄 알았다. 애 낳고 부모 없이 둘이서 세상 사는 게 힘들다는 걸 금방 깨닫고 다시 돌아올 줄 알았어. 근데 기어코 돌아오지 않는 너를 보면서 걱정스럽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더구나. 집을 나오고 난 후 부모님에 대한 미움이 작아지기는 해도 사라지지는 않았는데 두 분을 직접 뵙고 나니 부모님을 향한 미움이라는 감정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제 예상대로 저희 부모님은 본인들의 외손주를 참으로 예뻐하셨습니다. 은율이는 눈이랑 코가 엄마 닮고 입이 아빠를 쏙 빼닮았네. 누굴 닮았어도 예뻤겠지만 우리 은정이를 많이 닮은 것 같아서 할머니는 너무 좋다. 심지어 부모님은 바쁜 저희를 대신해 아이를 봐주겠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들을 찾아가고 얼마 후 엄마가 저만 따로 집으로 부르셨습니다. 은정아, 이거 별건 아니지만 일단 받아둬라. 지금이야 가게 잘 돼서 걱정은 없겠지만 살다 보면 언젠가 또 한 번 위기가 오지 않겠니? 그럴 때 도움이 됐으면 해서 주는 거야. 이게 웬 금괴야? 엄마랑 아빠한테 이런 게 있었어? 아니 그건 그렇다 치고 이렇게 귀한 걸 나한테 덥석 줘도 괜찮아? 안 괜찮을 게 뭐가 있어? 엄마랑 아빠가 딸한테 주는데 그게 뭐가 문제라고. 그동안 너랑 안서방한테 못해준 게 너무 많고 미안해서 그래. 부모님은 저에게 금괴덩어리 3개를 건네주셨습니다. 부모님들이 재산을 적지 않게 갖고 있다는 걸 조금 예상은 했지만 집에 뭐 이런 금괴까지 가지고 있나 신기할 나름이었죠. 일단 저는 엄마가 주신 금괴를 받아들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 금괴를 보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은 고민이 됐습니다. 여보, 그 장모님이 힘들 때 쓰라고 하신 거니까 당장 팔지 말고 일단 집에 모셔두자. 내가 금고 하나 사들고 올게. 그래 여보, 이걸 그냥 두기엔 조금 무섭다. 얼른 가서 금고 하나만 사와봐. 거기에 담아두던가 하자. 엄마 덕분에 살다 보니 금고 살 일도 다 생기네. 남편과 저는 일단 엄마가 준 금괴를 팔지 않고 금고에 담아두기로 했습니다. 살다 제가 금고를 살 일도 생기다니 앞으로 인생이 잘 풀리려나 싶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을 12년 만에 찾아뵙고 난 후 더 용기가 생겼던 저희는 바로 시댁을 찾아갔습니다. 역시나 시모도 12년 만에 나타난 남편과 생전 처음 보는 자신의 손주를 두 팔 벌려 환영했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강아지. 내가 얼마나 너희가 보고 싶었는데 어떻게 한 번을 연락을 안 해줄 수가 있니? 아버지 장례식에도 안 오길래 평생 너희 기다리기만 하다가 너희 얼굴도 못 보고 죽는 줄 알았다.
내가 너네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이 한 줄 아니? 시모도 남편과 손주를 껴안고 엉엉 우셨습니다. 그걸 보면서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구나 싶었죠. 친정 부모님이 남편을 환영해주고 다독여줬던 것처럼 시모도 저에게 그럴 거라 기대하며 옆에 서 있었는데 시모는 갑자기 눈물을 닦더니 저를 아주 죽일 듯이 노려봤습니다. 너는 내 앞에 나타날 염치가 남아있었니? 내 아들 인생 이렇게 망쳐놓고 내 앞에 나타나고 싶었어? 엄마, 갑자기 이 사람한테 그게 무슨 소리야? 이 사람이 지금까지 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고생은 네가 했지 제가 했겠니? 네가 그렇게 학교도 그만두고 집 나가서 처자식 먹여 살린다고 고생이라는 고생을 다 했으니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살지. 너 아니었으면 제가 그 좋은 아파트에 어떻게 살 수 있었겠니? 시모는 남편과 떨어져 지낸 12년이라는 세월의 탓을 저에게로 돌리고 싶으신 듯 했습니다. 12년 만에 본 건데 보자마자 시짜지를 하려는 시모를 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않고 듣고만 있는데 시모의 입은 닫힐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쁜 내 손주 앞에 두고 할 소리는 아니지만 그때 네가 부모들 말 듣고 애찌웠으면 너희 인생이 이렇게 됐겠니? 학교 무사히 졸업해서 대기업에 들어가든 뭘 하든 해서 더 대접받고 살았겠지. 지금 너희 돈 좀 벌었다고 남들만큼이나 잘 먹고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네가 네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태민이 인생도 망친 걸 절대 잊지 마라. 어머님, 저희 지금 남들만큼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왜 자꾸 제가 은율 아빠 인생을 망쳤다고 하세요? 그리고 애는 저 혼자 만들었어요. 저 좋자고 나차고 했어요. 우리 둘 다 좋아서 생긴 애고 우리가 책임지려고 우리 발로 나간 건데 어머님은 왜 애꿎은 제 탓만 하세요? 제가 지지 않고 대꾸를 하자 시모가 갑자기 방석을 저에게 내던지셨습니다. 이게 12년 동안 떨어져 살아서 시어머니 무서운 줄 모르고 대드는구나. 부모 없이 자라는 애들은 티가 난다더니 12년 동안 시어머니 없이 산 며느리도 티가 나는구나. 너 앞으로 내가 정신교육 좀 단단히 시켜줘야겠다. 어머님, 아들이랑 며느리가 12년 만에 별탈 없이 무사히 나타나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왜 보자마자 시집살이를 시키려고 하세요? 부모 노릇하고 시집살이 시켜도 욕 얻어먹는 마당에 애가 졌다고 저희 길바닥에 내쫓은 어머님이 왜 시집살이를 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12년 만에 만난 시모였지만 첫 만남부터 어긋나기 시작하자 남편이 수습을 하려 나섰습니다. 엄마, 우리는 엄마 보고 싶기도 하고 우리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려고 온 건데 왜 은율이 엄마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탓을 하려거든 엄마 자식인 내 탓을 해야지. 은율이 엄마가 지금까지 얼마나 고생했는데 엄마는 은율이 엄마한테 은율이 잘 키워주고 나 뒷바라지 해준 거 고맙다고 해야 돼. 돈은 네가 벌어서 네가 제 입에 풀칠하고 살 수 있게 해줬는데 왜 내가 고마워해야 되니? 네 마누라라고 마누라 편만 들지 말고 목 빠지게 너만 기다린 엄마 편을 들란 말이야. 남편이 제 편을 들자 시모는 갑자기 또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그 꼴을 더 보고 싶지 않았던 저는 간단히 인사만 드리고 아이와 함께 시댁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시모를 보니 시모와 가까이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제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봐서 알겠지만 어머님이랑 나는 자주 봐서는 안 될 것 같아. 당신이 어머님 챙기는 건 내가 뭐라고 하지 않을게. 근데 내가 어머님한테 며느리 노릇하길 바라진 마. 알겠어. 엄마는 내가 알아서 잘 어떻게 해볼게. 오늘 엄마가 당신한테 했던 말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잊어버려. 남편은 웬만하면 저와 시모가 만나는 일이 없도록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다시 어떻게든 잘 지내보려고 부모님들을 찾아간 것이었지만 시모를 보니 굳이 자주 뵐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모도 저도 서로에게 가족 노릇을 하지 않는 편이 낫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시모가 저에게 천사처럼 잘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은율이 애미야, 집에 먹을 만한 반찬은 좀 있니? 내가 너희 먹을 반찬 좀 만들어서 가져다 주려는데
은율이 애미 좋아하는 반찬이 뭐니? 어머님, 갑자기 왜 이러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갑자기 왜 저를 챙기시고 그러세요? 갑자기는 무슨 갑자기니? 그동안 너희한테 못해준 부모 노릇 지금이라도 하려는 거지. 그리고 우리 강아지한테도 할미 노릇을 해야 되지 않겠니? 시모의 태도가 180도 달라지니 너무 의심스러웠습니다. 도대체 무슨 속셈이길래 저를 자기 자식만큼이나 잘해주시나 싶었죠. 어머님, 저한테 무슨 부탁이라도 하실 게 있어서 이러시는 거예요? 어머님 갑자기 이러시니까 조금 무서워요. 부모 노릇 좀 하려고 하는 건데 도대체 너는 뭐가 문제니? 너는 사람 짜증나게 하는 능력이 있나 보구나? 죄송해요. 어머님을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제가 아는 어머님이라면 자기 아들이랑 손주만 챙기실 분이신데 갑자기 며느리까지 챙기셔서 제가 조금 놀랐네요. 그렇게 시모는 몇 개월 동안 천사 같은 시모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남편은 그런 시모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엄마한테 뭐라고 한 이후로 엄마도 생각이 많으셨나 봐. 분명 자식을 또 잃기 싫으셔서 그러신 거일 거야. 그러니까 당신도 우리 엄마한테 마음 열고 잘 지내줘.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당신은 어머님이 깨달은 게 있으셔서 그러신 거라고 생각해? 내 눈엔 어머님 지금 무슨 꿍꿍이가 있으셔서 저러시는 것 같거든? 조만간 어머님 입에서 분명 충격적인 말 하나 나올 거야. 아무리 고부관계라고 해도 당신 너무 우리 엄마를 이상한 사람으로만 보는 거 아니야? 우리 엄마가 무슨 꿍꿍이가 있다고 그래. 제발 사람을 있는 그대로 좀 보자. 시모를 의심하는 저를 보며 남편이 많이 서운해하기는 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제 눈엔 시모의 행동이 어설퍼 보였거든요. 남편과 그런 대화를 나눈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시모가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연락도 없이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은율이 보고 싶으셔서 오셨어요? 그러신 거면 은율이 아빠 시켜서 은율이 데리고 어머님 집 갔을 텐데 왜 굳이 먼 길을 오셨어요? 내가 너희한테 긴히 할 말이 있어서 직접 왔다. 은율이 애비 안에 있지? 나오라고 해봐라. 시모는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표정이 아주 비장해 보였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방에서 자고 있는 남편은 어리둥절해하며 시모 앞에 앉았습니다. 저와 남편이 시모 앞에 자리를 잡고 앉자 비장한 표정을 짓고 있던 시모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 너희 집으로 들어와서 살아야 될 것 같으니 내가 지낼 방 하나 만들어 봐라. 한 달 내로 들어올 생각이니까 그렇게들 알고 있어. 엄마,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야? 우리 집에 들어온다는 게 여기서 산다는 뜻이야? 그래, 너희랑 합가할 생각이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란 말이야. 한 달이면 충분히 준비 가능한 시간이지? 시모 입에서 합가라는 말이 나오자 저의 입은 떡하니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입을 다물지 못하고 당황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자 시모가 짜증을 내셨습니다. 너는 그 입 좀 다물면 안 되겠니? 너는 어떻게 그렇게 시어머니 눈치를 볼 생각을 하지 않니? 너는 시어머니가 무섭지도 않아? 어머님 입에서 합가라는 말이 나오는데 어떻게 안 놀랄 수가 있겠어요? 이건 시어머니가 무섭고 안 무섭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아들네 집에 들어와서 사는 게 뭐가 그렇게 놀랄 일이니? 내가 못할 짓이라도 하는 거니? 너 참 웃긴 애로구나. 시모는 참 뻔뻔했습니다. 시모가 아들 집에 들어오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본인도 잘 알아서 몇 달 동안 저에게 잘 해주셨으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싶었어요. 부모님들과 연 끊고 살았던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성격이 많이 바뀌었던 저는 참지 않고 시모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 집 어머님 아들 집이 아니라 제 집도 돼요. 그리고 요즘 세상에 시댁이랑 합가해서 사는 일이 어떻게 당연한 일이에요? 저도 불편하지만 은율이 아빠도 불편할 거예요. 그래서 한 달 전에 내가 미리 말하는 거 아니겠냐? 그리고 처음엔 불편해도 살다 보면 익숙해져서 괜찮을 테니 네가 조금만 참아라. 아니요, 어머님, 그건 참아서 될 일도 아니고요.
시간 지난다고 될 일도 아니에요. 그리고 한 달 전에 이런 식으로 통보하시면 안 되죠. 저는 일단 이 합가 무조건 반대예요. 시모에게 절대 합가는 할 수 없다고 결사반대를 하자 시모가 갑자기 울먹이셨습니다. 작전을 바꾸시는 듯 했습니다. 네 시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된 거 너도 잘 알지? 그때 태민이도 없는데 네 시아버지가 갑자기 그렇게 떠나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 태민이도 없지, 의지하고 살던 네 시아버지도 없지. 정말 외롭고 힘들었는데 그럴 때 감사하게도 우리 태민이가 다시 나타나줬지 뭐니. 감정 호소 작전을 쓰시는 시모를 보고 있으니 어이가 없던 저는 최대한 영혼 없는 얼굴로 듣고만 있었습니다. 시모는 연기라도 하는 사람처럼 눈물을 쥐어 짜내며 말했습니다. 나 솔직히 말하면 지금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다. 그래서 괜찮아질 때까지만 태민이랑 은율이 보고 지내고 싶은데 안 되겠니? 네가 허락해줘야 되는 일이라면 내가 너한테 이렇게 부탁한마. 잠깐이라도 나 좀 데리고 살아주렴. 내가 은율이도 봐주고 집안일도 너 대신해 줄 수 있는데 그걸로는 안 되겠니? 시모가 눈물로 호소를 하든 뭘 하든 저는 끄떡도 없었지만 남편은 시모의 눈물에 마음이 많이 약해지는 듯 했습니다. 거기다 돌아가신 시부 이야기도 꺼내드니 남편의 마음이 많이 동요하는 듯 했죠. 결국 남편도 시모와 같이 저를 설득하고 나섰습니다. 여보, 엄마가 이렇게까지 부탁하시는데 당신이 엄마 좀 봐주면 안 될까? 엄마가 은율이도 봐주고 집안 살림도 대신해준다고 하면 당신도 손해볼 거 없잖아. 나도 부모님께 죄스러운 마음이 있어서 이번만큼은 엄마가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고 싶어. 남편까지 그러니 저도 고민이 되긴 했습니다. 친정 엄마에게 시모가 합가를 하려고 든다고 하니까 엄마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죽어도 너희 시모 너희 집에 들이지 마라. 딱 보니 검은 속내가 있는 것 같은데 고생은 네가 다 하게 될 거니까 절대 못 들어오게 해. 친정 엄마는 절대로 시모와 합가를 하지 말라고 했지만 계속해서 저를 설득하는 남편의 가족 때문에 결국 제가 백기를 들고 말았습니다. 시모가 짧으면 몇 달만 지내고 갈 거라고 했으니 일단 그 말을 믿어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시모가 저희 집에 들어올 때 제가 시모에게 일러두고 싶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시모의 집을 팔지 말고 다시 돌아갈 집을 놔두라는 말이었습니다. 어머님, 집은 당장 안 파시고 일단 내버려 두실 거죠? 어머님 돌아가실 집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팔지 마시고 전세로 돌리시거나 비워두세요. 그 집은 네 시아버지가 평생 고생해서 사신 집이라 팔 생각은 전혀 없다. 그리고 거긴 네 시누이가 들어와서 살 거라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네? 아가씨가요? 아가씨 자취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왜 갑자기 거기 들어와서 사신대요? 저의 질문에 시모는 찔리는 게 있으신지 딴청을 부리시며 대답했습니다. 네 시누이 남자친구랑 결혼하기로 했단다. 애미가 돼서 하나밖에 없는 딸 결혼에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그 집이라도 주기로 했다. 그제야 시모가 왜 제 발로 우리 집에 들어오셨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이라면 시모가 저희 집에서 버티고 절대 안 나가실 거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지만 일단 당장은 뭐라고 하지 않고 모른 척하기로 했습니다. 저도 조금 현명하게 계산을 해보고 행동을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시모를 저희 집에 모시고 지내고 있는데 시모가 안방에 있는 금고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애미야, 그 안방에 금고가 하나 있던데 그게 뭐냐? 너희가 그런 게 뭐가 필요하다고 자리 차지하는 걸 방에다 모셔두고 있어? 아, 그거요? 저희 친정 엄마가 저한테 금괴를 주신 게 있거든요. 그동안 미안했다고 나중에 힘들 때 쓰라면서 주신 게 있는데 아무래도 금괴다 보니까 아무데나 두기가 좀 그래서 하나 사왔어요. 금괴라고? 사돈이 너한테 금괴를 줬단 말이야? 너희 집이 그렇게 잘 사는 집이었니? 금괴라는 말에 시모의 눈이 번쩍이는 걸 느꼈지만
저는 애써 모른 척 했습니다. 시모가 아니라 그 어떤 사람이라도 금괴 이야기를 들으면 다 비슷한 반응일 거라 생각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친정집이 잘 사냐는 시모의 질문에 저는 대답을 하지 않았는데 시모는 거기에 꽂히셨는지 저를 쫓아다니며 물었습니다. 아, 왜 대답이 없니? 너희 친정집 형편이 많이 넉넉한 편이야? 응? 아, 대답 좀 해봐라. 저는 잘 모르겠어요. 평생 부족함 없이 살아오신 걸 보면 넉넉하신가 보죠 뭐. 그리고 시모에게 친정집의 재산은 나랑은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시모랑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난 후 3일 정도 지났을까요? 밤장사를 마치고 남편과 퇴근을 해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거실에 불이 환히 켜져 있고 TV도 켜져 있었습니다. 다행히 아들은 잠에 들어 있었는데 시모가 보이지 않았어요. 여보, 어머님이 안 보이시는데 어디 가신 거지? 편의점이라도 가셨나? 당신 어머님한테 전화 좀 해봐. 남편이 시모에게 전화를 거는 동안 불길한 예감이 들었던 저는 안방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역시나 제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안방에 놓여있던 금고의 문이 활짝 열려 있고 그 안에 있던 친정 엄마가 준 금괴 세 덩이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여보, 어머님 전화 받으셔? 어머님 안방에 있던 금고 털어서 엄마가 준 금괴 가지고 가신 것 같아. 장모님이 주신 금괴가 사라졌다고? 엄마 지금 전화 안 받는데? 일단 내가 나가서 엄마 좀 찾아볼게. 시모에게 계속 연락을 시도하고 남편이 나가서 집 주변을 찾아봤지만 시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있을 때 다음날 시모와 마찬가지로 연락이 안 되던 신우와 통화 연결에 성공했습니다. 아가씨, 혹시 어머님이랑 같이 계세요? 어젯밤에 퇴근하고 오니까 어머님 말도 없이 사라지시고 연락도 안 되시던데 어디 계신지 아세요? 엄마 저랑 같이 있어요. 근데 언니는 지금 엄마 행방이 걱정돼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언니 조금 가증스럽네요. 아가씨도 제가 왜 이러는지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럼 대놓고 말씀드릴게요. 어머님 지금 당장 그 금괴 안 가지고 오시면 저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금괴 그대로 들고 당장 집으로 와달라고 전해주세요. 적반하장으로 저에게 짜증을 내는 신우가 어이가 없기는 했지만 경찰에 신고한다는 말을 시모에게 잘 전달을 했는지 몇 시간 후 시모가 저희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금괴는요? 금괴는 어디 가고 어머님만 오시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태민이는 어딨니? 나 너 말고 우리 태민이랑 이야기하고 싶으니까 태민이 불러와 다오. 은율이 아빠 지금 볼일 보러 밖에 나갔어요. 어머님, 어차피 그거 제 거니까 저랑 이야기하시면 돼요. 금괴 어떻게 하셨는지부터 말씀하세요. 빈손으로 돌아온 시모에게 금괴의 행방을 따져 물었지만 시모는 꾹 다문 입을 열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왜 이러세요? 경찰이라도 불러야지 금괴를 내놓으실 거예요? 어머님 이거 정말 명백한 도둑질이에요. 제가 시모를 도둑으로 몰아가자 시모가 그제야 입을 여셨습니다. 그 금괴 팔아버렸다. 팔아서 나온 돈 네 신우 결혼하는데 좀 보탰다. 불만 있냐? 팔아서 아가씨 결혼 자금에 보탰다고요? 어머님,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세요? 도둑질한 것도 모자라서 그걸 팔아넘기기까지 하셨다고요? 누구 맘대로 그걸 팔아넘기세요? 어머님 정말 수갑차고 싶으신가 봐요? 거기에 네 거라고 이름이 적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집에 있는 거면 우리 아들 거일 수도 있지 않니? 내가 우리 아들 것 좀 팔아넘긴다고 경찰이 뭐 어쩌겠어? 어머님은 말이 안 통하시는 분이시네요. 다 필요 없고요. 어머님 당장 짐 싸서 나가세요. 그리고 어머님 저한테 고소당할 생각하고 계시고요. 더 이상 시모를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던 저는 시모에게 짐을 싸들고 집에서 나가라고 했지만 시모는 절대 그럴 수 없다며 남편을 붙잡고 늘어지셨습니다. 내가 내 아들 두고 어딜 가니? 그리고
태민이가 너처럼 나를 쫓아낼 거라고 생각해? 우리 태민이 나랑 떨어져 산 시간이 너무 길어서 이번만큼은 내 편을 들어줄 거다. 나 태민이랑 내 손주 은율이 생각해서라도 그 집에서 못 나간다. 어머님 아들이 잘도 어머님 편을 드시겠어요. 은율이 아빠 이 사실 알면 저처럼 어머님 저희 집에서 내쫓을 거예요. 어머님은 어머님 아들인데도 그렇게 모르세요? 내 아들 내가 잘 알지 네가 잘 아니? 고작 12년 같이 살았다고 유세 떨지 마라. 만약 태민이도 너처럼 나보고 집에서 나가라고 하면 내가 내 발로 나가마. 하지만 태민이가 괜찮다고 붙잡으면 이번 일은 없던 걸로 하자꾸나. 시모는 무슨 자신감인지 저에게 단판 승부를 제안했습니다. 시모보다 제가 더 남편을 잘 안다고 생각했던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몇 분 지나지 않아 볼일을 끝낸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금괴 팔고 아가씨 결혼 자금에 보태주셨다고 하시네? 그래서 내가 집에서 나가달라고 했더니 절대 못 나간다고 하시는데 당신 생각은 어때? 그걸 태은이 결혼 비용에 보태줬다고? 엄마 진짜 미쳤어? 그게 뭔 줄 알고 엄마가 그걸 갖다 팔아? 장모님이 이 사람 준 건데 그걸 왜 엄마가 가져다 파냐고? 남편이 시모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시모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그래, 그건 내가 잘못했다 치자. 그래서 너 갈 곳 없는 엄마를 네 집에서 내쫓을 생각이니? 이번 일은 나도 어쩔 수 없다. 엄마 짐 싸서 태은이 집으로 가든지 원래 살던 집으로 돌아가든지 해. 이 사람이 엄마 신고 안 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지금. 너 어떻게 엄마한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자식이 부모를 버릴 수가 있냐고? 아무리 그래도 자식이 부모를 버려서 되겠니? 자식은 부모를 버려서는 안 된다는 시모의 말에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눈에는 눈물이 차올라 있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버려도 되고 자식은 부모 버리는 건 안 돼. 내가 12년 동안 엄마를 왜 못 보고 살았는데 엄마가 나를 버려서 못 보고 살았잖아. 근데 이제 와서 내가 엄마의 허물을 감싸주길 바래. 부모 자식 사이여도 그건 아니지 엄마. 태민아, 그건 어쩔 수 없었잖니. 너도 부모가 돼봐서 알잖아. 똑똑한 아들이 멍청한 여자 잘못 만나서 그러고 오면 어느 부모가 어이시구나 하고 받아주겠니? 그땐 나도 정말 어쩔 수 없었다. 엄마는 그래서 용서를 받을 수 없어. 12년 동안 떨어져 산 자식한테 미안해서 장모님이 이 사람한테 준 금괴를 훔쳐서 엄마는 엄마 딸 배부르게 만들고 싶었어. 그걸 훔치고 파는 순간에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했냐고. 그 금괴를 12년 만에 만난 딸한테 건네준 장모님의 심정을 엄마는 한 번이라도 생각해봤어? 은율이 외갓집이 잘 사는 것 같아서 이 정도는 괜찮은 줄 알았다. 돈 많은 집이면 금괴 같은 거 더 있을 거 아니니? 끝까지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큰 소리를 치던 시모가 그제야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힘들어하는 남편을 시모도 지켜보기가 힘든 듯 했습니다. 이제 와서 아들이랑 며느리 덕 보려고 하지 말고 내 집에서 나가. 내가 엄마한테 할 수 있었던 최선은 여기가 끝이야. 나는 더 이상 엄마한테 아들 노릇 못해. 태민아, 엄마 이제 갈 곳도 없어. 집도 태은이 주고 갖고 있는 돈도 다 태은이 줬는데 엄마가 가면 어딜 가겠니? 그러게 왜 그걸 다 거기다 갖다 줬어? 나는 이제 모르겠으니까 엄마 태은이한테 가든지 뭘 하든지 알아서 하시고 내 집에서 당장 나가! 태은이 이제 시집도 가야 되는데 내가 거기 가면 어떡하니? 그리고 태은이 네 동생인데 그 돈이 그렇게 아까워? 좋게 생각하면 오빠인 네가 동생 도와준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니. 끝까지 나갈 수 없다는 시모를 결국 남편이 직접 쫓아내고 말았습니다. 그 일로 남편이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아 마무리는 제가 지어야겠다는 생각에 신우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아가씨, 어머님 가져간 제 금괴 당장 그대로 가지고 오세요. 안 그러면 어머님 경찰에 신고할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언니가 뭔데 우리 엄마를 신고해요? 그리고 신고한다고 그게 신고가 돼요? 협박도 말이 되는 걸로 협박해야지. 어이가 없네 진짜. 아, 협박이 되는 말로 협박을 하라고요? 그래요. 그럼 신고가 안 되면 어떻게든 아가씨 남편 되는 사람을 찾아가든 아가씨 시댁을 찾아가든 할 테니까 내 금괴 내놓으세요. 설마 제가 그 짓을 못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신우가 예비 남편과의 결혼을 간절히 하고 싶어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된 제가 그걸 들먹여 신우를 협박했더니 신우가 겁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이거 다 엄마 혼자 저지른 일이에요. 저는 모르는 일이라고요. 저도 언니 전화 받고 알게 된 거니까 저한테 책임 물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도 어쨌든 그 금괴 아가씨 손으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잔말 말고 내 금괴를 그대로 들고 오세요. 돈으로 들고 올 생각하지 말고요. 예비 남편에게 파혼을 당하기 싫었던 신우는 겁을 잔뜩 먹었는지 제가 시키는 대로 금괴를 그대로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걸 저에게 건네주는 순간에도 신우는 시모에게 모든 잘못을 떠넘기더군요. 언니, 다시 말하지만 이건 엄마 단독 행동이에요. 저는 언니가 하라는 대로 금괴 다시 가지고 왔으니까 제 남편한테 연락할 생각은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어머님은 아들한테 잘못한 죗값을 딸한테 받고 계시네요. 아가씨, 저랑 은율이 아빠 앞으로 아가씨도 어머님도 다시 볼 일 없다고 어머님한테 전해주세요. 다시는 연락하지 말고 찾아오시지도 마시라고요. 그럼 결혼 잘하시고 잘 먹고 잘 사세요. 남편과 저는 12년 만에 만난 시모와 다시 연을 끊고 살기로 했습니다. 한 번 끊은 연, 두 번 끊는 건 어렵지 않더군요. 물론 남편은 저와 다르게 힘들긴 했을 겁니다. 하지만 남편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엄마랑 12년 동안 떨어져 살지만 않았다면 나는 어쩌면 지금 엄마 편을 들었을지도 몰라. 근데 지난 12년 동안 나랑 같이 살고 유일한 내 편이었던 당신을 생각하면 엄마랑 연 끊고 사는 게 나한테도 당신한테도 옳은 일이라고 생각해. 나한텐 엄마보다 당신이랑 은유리가 더 소중하고 날 낳아준 엄마보다 당신을 더 내 가족이라고 생각해. 이건 정말 진심이야. 그런 선택을 하게 된 남편이 안쓰럽기는 했지만 남편 말대로 시모와 연을 끊고 사는 게 우리 가족 정신건강에 좋은 일이었습니다. 비록 저희는 또다시 시모와 연을 끊고 지내게 됐지만 저희 친정 부모님들과는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 사연을 알게 된 저희 부모님들이 저희 남편을 아들처럼 잘 대해주려고 노력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다음 달이면 저희 부모님은 저희 아파트로 이사를 오십니다. 저희랑 가까운 곳에서 지내시면서 손주도 봐주시고 저희랑 더 오랜 시간을 보내고 싶으시다며 결정하신 일이랍니다. 평생 사신 곳을 떠나 딸이 있는 곳으로 와주시는 부모님들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시모 일은 안타깝게 됐지만 저는 이미 지나버린 과거와 떠나보낸 사람은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현재에 충실하며 우리 새 식구와 친정 부모님들을 잘 돌보며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주신 금괴 세 덩이는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쓸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잘 먹고 잘 살다가 엄마가 저에게 주신 금괴 제 아들에게 넘겨주고 죽고 싶은 게 저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꼭 그럴 수 있도록 잘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다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